자, 이번 시간에는 테크노밸리 중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걸 챕터를 제가 넣을까 넣지 말까 좀 고민을 했던 게, 공교롭게 지금 현재 이게 분양 전환이 내년에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크노밸리에 들어온 지 9년이 됐는데, 내년이 이제 10년 차가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10년 차가 그 전에 된 건물도 있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했던 건물들이 내년에 다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 자료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아직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넣기로 했습니다. 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란 뭐냐면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뭐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10년간 전매 제한을 묶어놨어요. 경기도에서.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 임대사업을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묶어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분양을 받은 회사가 그 사이에 없어지거나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분양을 안 할 수는 없고 분양자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상기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지금 사만 하이펙스 하고요. 오림 WCT, 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주사 지금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있는 지주사를 제외한 한 일부의 반 정도를 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자,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다 맡기고요. 분양 계획을 신탁회사에서 10년 동안 이제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 분양자는 임차인의 형태로 신탁을 이행한 후에 10년이 되면 그 금액으로 부가세와 취등록세를 그때 세금을 내고 등기를 가져오게 계약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10년 동안 전세의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의 개념으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매매 대금의 전부를 이제 납부를 하고 이제 10년 동안 그 이후에 등기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에 이제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예전에 10년 전에 분양했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등기부 등본상에는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근데 신탁 원부를 떼어버리면 1순위 수익권자로 지금 분양을 받은 분양자의 이제 소유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은 아니고요. 약간은 편법이 되다 보니까 대출도 동일하게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이 되면은 은행이 어찌됐든 돈의 일부분을 상당히 많이 대출해줬기 때문에 1순위권자가 은행이 되고 2순위권자가 수익권자가 되는 거고요. 등기부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뽑는 거에는 안 나오지만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떼면 거기에 수익권자로 소유자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임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임대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대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분양을 받은 자가 임대 형태로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또 받기 때문에 전대 형태가 되고 수익권자를 변경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뭐 A라는 수익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갖다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형태가 바뀌어 버리지만 그 형태로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죠. 기존 전매 제한 물건을 상기 형태로 신탁회사에다 소유권을 맡기면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내년에 이제 다 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보통 예전에 조금 이제 오래 되신 회사라든가 조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갖다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었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기 테크노밸리에서는 많은 물건이 상기 형태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거에 분양한 금액으로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관해서 이제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 그거를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2022년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분양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 매매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걸 공부를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어 있는 물건의 샘플 등기부 등본인데요. 띄어서 보시면은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해서 신탁 원부해가지고 소유주가 신탁회사예요. 그리고 기록사항이 없어요. 요거를 인터넷에서 뽑은 게 아니라 신탁 원부를 갖다가 지금 등기소에서 이렇게 띄워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변경 전에 A에서 B로 A에서 B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수익권자가 변경이 되면서 매매가 되었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뭐 어디 은행에서 대출이 된 내용도 나오고요. 채무사항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신탁 원부를 띄면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거래가 있었거나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걸 갖다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지 않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임대업 분양 전환 계약서의 샘플인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요건 뉴스페이스 건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요 내용을 보면 7번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상기 내용은 전매 제한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신탁으로 맡기긴 하는데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다는 내용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하고 신탁회사하고 다 도장을 찍어갖고 분양 전환 계약서를 다 발급을 해줍니다. 요거는 뉴스페이스 샘플 계약서입니다. 요거는 동일한 10년 임대업 분양 전환 계약서인데 사마나이펙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7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내용이 있고요. 여기 권리 의무 승계표라고 우측에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넘어간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매매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이렇게 되면은 신탁 원부상의 수익권자도 A에서 B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돈을 들여갖고 저기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수익권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걸 가지고 자기가 권리 주체의 주인이라는 걸 갖다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림 WCT의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샘플 계약서입니다. 형태는 좀 틀리지만은요, 다들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림 WCT 아까 수익권 양수도 계약서 이거 바뀌는 거 샘플 계약서예요. 자, 그러면은 뭐 본의 아니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찾은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나쁜 점만 있을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판단은 이제 우리 수요자들이 하시는데 장점으로 치면은 뭐 이거를 갖다 그걸 노려서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노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명의 자체가 안 나오고 내 거 재산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사도 다른 쪽에서 차압이 들어오거나 내지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명의로 이전이 용이하다. 무슨 얘기냐? A라는 법인이 갖고 있다가요. B라는 법인으로 신탁 원부에서 그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계약서 자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일 금액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뭐 서로 협의만 된다고 하면은 명의를 변경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없어요. 이게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뭐 강점이죠. 전세로 산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세금을 재산세 안 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현재는 취등록에 의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등기를 아직 안 쳤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등기를 치게 되면 부가세하고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또 있게 마련인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질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연로하신 대표님들이나 조금 이제 예전에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유 내 거 저기 명의 안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불안해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진짜로 더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고 많은 변호사들까지 다 검토를 했던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대 형태로 지금 임대가 진행이 되니까 약간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자한테 전대 동의라든가 도장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산으로 잡히기가 어려워
담보로 해야 되는 업체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옥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돈이 좀 많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니까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뭐를 갖다가 이제 뭐 너 재산을 좀 내놔라 그랬었을 때 이걸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들한테 접하지 많이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테크노밸리 이걸 너무 많이 아시고 계셔가지고요. 가격도 또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2년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 분양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양을 하는 것부터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되면은 다 뭐 분양 전환됐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등기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숙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뭐 판교 테크노밸리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테크노밸리가 내년에는 이제 전환 물건이 다 저기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시점에는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자료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세요.